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두 단어의 조합이 위화감이 드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문재인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무당이 간 것처럼 뭔가 붙으면 안 되는 두 단어가 붙어있는 느낌이라서 들을 때마다 선뜻합니다. 그러나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나 말거나 누군가가 부정하거나 말거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재명이 선거에서 이겼고요. 대령통이 됐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뒤로 미루어 두겠습니다.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얘 때문에 졌다 쟤 때문에 졌다 말들은 많습니다만 어차피 그중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를 오래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행복회로나 정신승리와는 거리가 정말 먼 사람입니다. 늘 신중론자고 예측도 섣불리 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일말의 희망을 봅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별다른 사건 사고도 없이 이상한 걸 뒤집어 쓰고 탄핵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엄이라는 충격 이벤트가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이 계엄을 찬양하기도 합니다만 국민 대부분은 진영을 막론하고 그런 식의 솔루션에 동의하지 못할 뿐더러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솔루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정말로 안 좋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조차 국힘당은 오로지 실망스러운 모습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야밤의 후보 교체 야합은 그야말로 정치사의 길이 남을 쓰레기 같은 짓이었습니다. 내란당 프레임 앞에서도 우왕좌왕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선긋기를 확실히 하려니 이쪽 눈치가 보이고 선긋기를 안 하려니 저쪽 눈치가 보이고 결국 언제나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프레임의 먹잇감 노릇이나 하다가 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진작에 선거 준비를 시작했는데 국힘당은 역시 눈치 보느라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라는 그 한판 뒤집기 요행만 바라다가 엿을 먹었죠. 그런 상황에서 결과물은 8.27% 차이였어요. 큰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차이입니다. 국힘이 잘해서도 아니고 윤석열이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보수 진영과 자유 진영 유권자의 결집만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보수 정치는 진작 절멸됐지만 이 땅의 자유주의는 절멸되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계엄 덕분에 보수 정치는 죽어버렸지만 보수 진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다음에는 대선 결과가 달라질 거냐? 어림도 없습니다. 탄핵 심판 때도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미 대한민국의 질서는 저들이 디자인하고 저들이 지배합니다. 저는 재판관이 매수를 당했네, 협박을 당했네 하는 얘기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시스템이 그걸 막을 수 없는 형태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보수 진영 대통령은 탄핵의 그 어떤 구실이라도 생기면 탄핵 당해버리는 체계가 완성된 겁니다. 계엄 같은 짓을 안 벌이면 뭐합니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탄핵당하는데 이런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해야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솔루션이 시작합니다. 보수 진영은 선거에 한 번 진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게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20%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8% 차이로 져서 다행이다. 맞긴 한데 선거를 10번 해서 다 1% 차이로 지면 10번 다 진 겁니다. 우파 진영은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좌측 진영이 말 그대로 수십 년간 와신상담, 절치부심하는 동안 보수 바닥은 한판 뒤집기만 노리다가 스스로 와해되어 버렸어요. 대통령만 뺏기고 국회의원 자리만 뺏긴 게 아닙니다. 좌파 시민사회는 우파 시민사회와 비교조차 불가능해요. 규모, 인력, 자금, 사회적 영향력, 제도권과의 협력 관계, 아예 리그조차 다릅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 노조라는 집단이 아예 민노총 소속이에요. 여기에 모든 기자가 속한 것은 아닐지언정 언론인이라는 직역이 하나의 노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에 맞설 힘은
없어요. 여기저기서 언론 제2노조, 제3노조가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간판만 있지 힘도 돈도 인력도 없습니다. 역시 언론 노조와 같은 리그가 아닌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전교조 욕만 하죠. 그런데 그러면 전교조의 반대 단체는 뭐냐? 애들에게 자유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 단체는 뭐냐고요? 그런 거 들어는 봤습니까? 아니죠. 없죠. 아, 교사는 노조 활동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 한국에서 역사는 이제 좌파가 자기 입맛대로 그냥 써내려가는 소설이에요. 맨날 남의 역사 왜곡을 욕하는데 우리는 정작 진실된 역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근현대사, 심지어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것들이 버젓이 교과서에 실립니다. 독립운동사 상당수는 이미 밝혀진 자료와도 배치됩니다. 일제가 우리 조상의 찬란한 기술로 만들어진 석굴암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었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배웠다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어떤 국사 교사도 그놈의 일제가 복원하기 전의 폐허 같은 불국사 꼬라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령통이 지 주둥이로 직접 6.25 때 인민군을 이끌고 대한민국으로 밀고 내려왔던 반역자 전범 새끼가 국군의 뿌리라고 떠드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입니다. 사법부도 말할 것도 없죠. 아예 좌파 판사 사조직이 잡아먹어버린 게 대한민국의 사법부 아닙니까? 보수 진영은 앉아서 그걸 욕하고만 있죠. 그런데 우파 판사들이 모여서 스터디 시작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민변은 소속된 변호사가 100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반대되는 우파 변호사 단체는 뭡니까? 모르죠. 몇 개 있기는 합니다만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될 겁니다. 뭐뭐뭐는 좌파 세상이다. 이건 좌파가 점령했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러면 우파가 점령한 거, 우파가 우세인 거 말해보세요. 떠올려 보십시오. 있습니까? 하나라도 없다니까요. 기업들조차 좌파 정권에만 돈을 내고 좌파 생태계에만 돈을 댑니다. 기업이 보수 진영에 돈 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헤리티지 재단, 카토 연구소, 기업 연구소, CSIS, 보수 싱크탱크들은 다 기업들과 기업인들이 돈을 대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오직 좌파에만 돈을 댑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제가 다 조사해서 명단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업인들이 만든 사회사업지원재단들이 어디에 돈을 대고 있는지. 반면에 친기업, 친시장 활동을 하는 단체나 연구기관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우파에 돈 내라고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말 나올 거라고, 조사받는다고. 기업이 그런데 좌파한테 돈 댈 때 그런 거 두려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좌파들이 참여연대에 돈 낼 때 세무조사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 봤습니까?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라고요.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노력과 의지와 돈으로 쌓아놓은 성을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제는 권력도 전혀 없는 보수 진영이 아직도 한 방에 뒤집겠다고 망상을 꾸고 앉은 게 보수 진영의 현실이라고요. 곧 도널드 트럼프가 이재명을 잡아서 관타나모로 끌고 갈 거라서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떠들고 앉은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넘쳐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관타나모 끌려갈 일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진지도 없고 참호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시스템을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석이 꽝 떨어져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운석이 떨어지기는 했죠. 보수 진영 머리 위로. 제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 하고 질문을 받으면 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도 내일도 하면 된다고요. 선거에 졌다고 동요할 필요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죠. 설득을 해야죠. 미래를 준비해야죠. 전략을 짜야죠. 인재를 키우고 조직을 키우고 생태계를 구축해야죠. 직접 싸울 수 없다면 군 자금이라도 돼야 됩니다. 나서서 깃발을 흔들 수 없다면 깃발 살 돈이라도 내야 됩니다. 선거 하나만 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정신승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우리가 역할을 다 한다면 손에 든 게 총이면 총을 쏘고 돌이면 돌을 던지고 펜이면 글을 쓰고 마이크면 말을 하고 삽이면 참호를 파고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 한 명씩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년 뒤부터는 10년 뒤부터는 우리는 고생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동생들, 우리 자식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앉아서 화만 낼 것인가? 제가 영상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설득하자, 싸우자 말을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설득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해봤자 소용없다. 아니, 뭘 그리 대단한 것들을 해보셨길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망했다, 끝났다 리플이나 달고 다닙니까? 뭘 그렇게 노력해봤습니까? 저만큼이라도 뭘 해보고 나서 해봤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도 아직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끝도 없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을 뿐인데 다 소용없다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다 해보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까? 한국 사회는 설득이 안 된다? 누굴 설득해 보기는 했어요. 고작 단톡방이나 술자리에서 찐빠 한 놈한테 쳐발리고는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프리드먼 아카데미에 합류하십시오. 곧 청년 아카데미 6기 모집 공고가 올라옵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속속 시작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도저히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청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후원하십시오.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아카데미에 합류하십시오.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매일같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쟁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을 찾아가기 전에 나라 망했다, 선거 없어질 거다, 이재명이 영구 집권할 거다, 그런 날이 정말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싸운다면 이런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개개인인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